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위 아닌 이사표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강박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강압, 외압에 의해서 증여한 것, 이거는 그 당시에 그 표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이었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그건 진위를 안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진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 따라서 진위를 가지고 했으니 진위를 안 가지고 해야 비진위 표시가 되는데 진위를 가지고 했으니까 뭐가 돼요? 비진위 표시가 불성립한다. 아주 중요한 맥이에요. 그 부분이 36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증여.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증여할 의사를요. 가지고요. 가지고 증여 표시했다. 가지고의 별표. 가지고의 삼각형. 가지고 증여 의사 표시했다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것으로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성립 불성립? 불성립한다. 즉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논지예요. 두 번째는 명의대여 사건. 여기 삼각형 하실게요. 1번은요. 1번은 별 3개 하시고 2번은 삼각형 하실게요. 삼각형은 시험에 틀리기 쉬운 거예요. 명의대여 사건. 놀부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고객님은 한도 초과가 되셔서 동일인 한도 초과가 되셔서 대출해 줄 수 없사옵니다. 라고 은행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놀부가 흥부죠. 흥부 명의로. 이 흥부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겁니다. 돈은 누가 갚기로 하고? 내가 갚을게. 내가 갚는데 명의만 네 명의로 해줘. 네 명의로. 내가 싹 갚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갚을게. 그래서 흥부가 저 놀부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거죠. 바로 이게 명의 대여 사건이에요. 명의를 대여해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A를 위해서. 그럼 대출 계약서에는 대출 계약 서류상에는 누구로 대출이 된 거냐면 흥부죠. 계약서에 대출 서류에는 채무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느냐? 바로 명의자입니다. 채무자는 B죠, B. 비명의로 서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비명의로 일어난 대출금 10억은 누가 상환할까 이 문제. 누가 갚기로 한 거냐. 여기서 갚기로 했죠. 놀부가. 갚기로 했고 명의는 이쪽으로 받은 거죠. 문제는 이 은행이 알고 있었다 이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얘가 갚기로 한 거를 은행이 알고 있었다. 그럼 누가 책임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법리적으로는 명의자가 책임집니다. 여기 명의자가. 따라서 명의자가 법적 책임져라 이거예요. 알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알고 있었어도 명의자예요. 왜? 얘가 가서 도장 찍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그 다음에요. 명의자가 가서 대출 서류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은 거, 대출 서류에다 도장 찍은 거는 채무부담 의사,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 이 의사를 가지고 한 거야, 안 가지고 한 거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뚫는 게 맥이라는 거예요.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갖고 한 거야, 안 갖고 한 거야? 가지고 했다 이거죠. 가지고 서명을 한 거예요. 가지고 서명을 한 거예요. 채무부담 의사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이게 비진위 표시가 되려면 채무부담 의사를 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가지고 한 거죠. 왜? 네가 서명했잖아. 갚으려고 그런 거지 네가. 그래서 비진위 표시 아니다. 예, 여기가 시험 잘 나오는 맥입니다. 26회 시험, 22회 시험, 21회 시험. 가지고 한 거니까, 갚을 의사 가지고 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명의자가.
그래 명의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명의 빌려주면 다 덤탱이 쓰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네 책임. 그러면 얘가 책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얘가 책임 안 지우고 누가요? 놀부가 갚기로. 명의만 얘한테 하고 얘한테 책임 안 지우기로 합의하면 은행하고 합의했다 이거죠. 은행하고 합의를 했다. 어떤 합의를? 명의자에게 책임 안 지우기로. 명의자에게는 책임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우기로 요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하면 그때는 명의자가 책임 없다 이거죠. 명의자 책임 없어요. 명의는 여기로 돼 있어도 얘가 책임 안 져. 어떻게 하면? 합의하면. 법학에서는 이게 다른 거예요. 알고 있는 거하고 뭐하고요? 합의한 거하고 법리적으로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뭐 한 거? 합의한 거.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세입자가 계약 끝날 때쯤에 주인한테 와가지고요. 월세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내가 여기 계속 살 거예요. 월세 안 올리면 계속 살 거예요. 라고 이쪽에서 얘기를 했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요? 알았어. 안 올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알았다고. 네 요구 조건을. 알은 거죠. 얘 요구사항이 그거라는 거죠. 안 올리는 거. 그럼 주인 올려도 된다는 거. 올려도. 왜? 알았다고 그랬지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내가 합의한 적이 없잖아. 합의. 그럼 합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일치해야 돼. 일치가. 안 올릴 거예요. 여기서도요. 안 올릴 거예요. 라고 뭐 하면 합의하면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의예요. 그래, 합의하고 뭐 하고요? 아는 거는 전혀 별개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엄청나게. 그럼 여기서는 명의자가 책임 안 지우기로. 안 지우기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책임 안 지고 누가요? 실제 대출금 받은 사람. A가 책임진다. 그럼 여기에서는 합의를 했다. 명의자에게 책임 안 지기로 합의했다라는 거는 통정한 거예요. 짠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짜가지고 얘를 바지로요. 바지사장 내세운 거 이게 바지사장.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대출금은 누가 갚기로? A가 갚기로. 그럼 이거는 뭐냐? 둘이 통정한 거니까 이건 통정 허위 표시다. 통정했다는 거는 짠 거예요. 짠 거예요. 서로 짠 거죠. 합의했다는 거는 짠 거죠. 통정 허위 표시예요. 얘한테 책임 안 지우기로 하고 얘 명의로 받은 거죠. 이거는 통정해서 허위로 한 거. 허위 계약입니다. 얘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가. 알고 있었을 때는 명의자가 뒤집어 쓰는 거고 이거는 비진입 표시다 아니다. 왜? 갚으리사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명의자에게 책임 안 지우기로 한 거니까 책임 안 집니다. 그냥 얘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바지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지사장 노릇. 얘가 갚는 거죠. 얘가. 실제 채무자는 여기 뒤에 있다. 명의대여 사건 그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3번에 사직서 제출 있죠. 그거 참고로 읽어주시면 돼요. 강요냐 자의로 중간퇴직이냐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다음 효력 보실게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입니다.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 유효. 아파트 며느리한테 준 거 못 찾아옵니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뭐 한 경우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만 무효로 됩니다. 무효. 거기에 두 번째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외. 그리고 세 번째요. 이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자, 가령 이 며느리가 알았다 이거. 표의자가 진이 아니었다는 거. 이게 진이 아니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무효죠. 알았다. 또 하나 뭐예요? 알 수 있었을 때도. 알 수 있었을 때도 무효가 되죠. 무효.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C가 선이면 이 선의 3자에게는 얘가 무효라는 걸. 무효라는 거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면 며느리가 알았다는 거죠. 알면 이거는 당사자 간에는 뭐가 되고요? 무효.
AB 간에는 무효, 그리고 BC 간에는 유효 이렇게 됩니다. 유효. 상대적이죠. 법리가 쪼개지죠. AB 간에 무효, BC 간에 유효.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게 된 거는 이거예요. 왜? 쪼개지니까 저쪽 따라 이쪽 따라. 그래서 제3자가 이 제3자가 보호되려면 선이면 돼요. 이게 무효라는 걸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얘가 보호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적용 문제입니다. 적용 여부. 거기에서 비진입 표시 적용 여부에다 써두실 게 이거예요. 비진입 표시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되고 사인 간의 사법상 법률에 의한 사법상 거래에도 적용이 돼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뜨는 거니까. 적용 안 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게 어디냐?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요.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이게 사법상 거래가 아니거든요. 여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법상 거래 여기엔 쓰여도 여기엔 쓰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에도 대리권 남용에도 이건 유추 적용이 됩니다. 시험 잘 나온 데는 여기예요. 여기하고 여기. 공법행위는 뭐냐?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사직서 던지는 거. 여기는 사법행위여야지 공법행위는 이 의사표시 규정 갖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는 영역 그러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단독행위하고 대리권 남용. 이거 뒤에 다시 또 출제가 돼요. 뒷부분에서 다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비진입 표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만나보실게요.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매매. 그래서 108조가 규율을 하고 있어요.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통정이라는 거는 통했다, 짜고 했다 이거죠. 짜고 한 거는 무효다. 근데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3자에게 대항 못하죠. 선의3자의 별 제기하십니다. 선의3자. 우리 민법에 선의3자가 보호되는 거는 제가 잠깐 댓글 보니까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 뭐 4개만 딱 4개가 유일하다고 어느 분이 올리셨는데 우리 민법에 선의3자가 보호되는 건 10개입니다. 10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민법 3분의 1도 안 되신 거예요. 10개가 넘어요. 선의3자 보호되는 게. 예, 그 공부 전체적인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거. 근데 미리 말씀드려요. 이건 다 공통적으로 누가 보호돼요? 선의3자 보호해줘 이거는. 근데 이거 말고도 선의3자 보호되는 게 10개예요. 10개.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총괄 정리할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선의3자가 뭐하는 경우? 보호되는 경우다. 자, 허위 표시. 사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허위 표시는 주로 사례 문제로요. 사례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사례 문제로. 이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녹여내면 되겠습니다.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매형이 아주 잘 나갔어요.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갔어요.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큰 회사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돈을 엄청 끌어들였어요. 엄청 끌어들였다가 이게 잘못됐어요. 저 동남아 쪽에서. 제가 얘기하면 다 알 정도예요.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부도 맞았어요. 이쪽은 처남이고.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이게 부도 나겠다. 한 달 뒤에 아니면 20일 뒤에 부도 나겠다. 알죠. 바로 직감합니다. 왜? 자금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본인은 정확히 꿰뚫고 있으니까. 요거 20일 뒤에 아니면 2달 뒤에 6개월 뒤에 빚 못 갚아. 그러면 부도 맞을 거야 라는 걸 본인은 알죠. 예, 여기는 돈을 대준 채권자분들. 채권자들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엄청 많죠. 예, 1,000억 넘게 끌어들였으니까. 자, 이때 이 채무자가 돈 빌려간 채무자가 남아있는 집이 딱 하나 있었어요. 분당에. 60평짜리. 이거를 이 처남이죠. 이 처남이 저하고 친구예요. 이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방법은 이거죠. 이 집을 그대로 두면 채권자분들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 집에다가 압류를 걸고 경매를 해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100명이면 100명 이거 가지고 나눠 먹는 거죠. 예, 이때 대략 이게 뭐 한 20억 정도 됐었어요. 요거 가지고 나눠 먹는 거 이분들이요. 채권자들이 나눠 먹는 거. 빚잔치 한다고 그러죠. 소위 빚잔치가 되는 거죠. 이걸 내버려 두면 빚잔치로 쓰이는 거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려놓으면 명의를 딴 사람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걸 우리는 가장매매한다라고 그래요. 매매를 가장해서 소유권을 옮겨놓는 거죠. 누구 앞으로? 처남 앞으로. 이렇게. 그럼 소유권 일로 이전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습니다. 누구 앞으로? 처남 앞으로. 그럼 등기부상으로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일로 돼 있어요. 등기부상으로는. 등기 명의는 처남으로. 실제 주인은요? 실제 주인은 누구일까요? 갑입니다. 매형입니다. 매형. 이분이 실제 소유자예요. 왜요? 가짜 매매잖아요. 이거 허위로 짜고 매매한 거니까. 그러면 이 매형은 잠수를 탑니다. 이제 부도 났으니까 잠수 타죠. 아니면 뭐 그 작은 집에 갔다 오시든가. 잠수 타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이 채권은 10년이 지나버리면 금전 채권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못 받죠. 그럼 채권이 사라지니까 이분은 이제 이 빼돌렸던 집을 찾아오면 됩니다. 뭘로? 소유권회계에서. 소유권회계에서 이 등기를 자기 앞으로 찾아오죠. 이걸 우리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진정명의 회복. 내 집 내가 찾아온다고. 진정한 소유자니까. 왜냐? 이 거래는 무효인 거예요. 당사자 간의 가장매매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였던 겁니다. 무효. 왜요? 허위계약이잖아요. 이게 허위계약. 따라서 갑은 소유권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 등기를 말소해도 되고요. 말소해서 날려도 되고 진정명의 회복으로 뺏어와도 돼요. 어쨌거나 소유권 뺏어온다. 이때 을이 여기서 사고를 치면 을이 이거를 병에게 팔면 을이 병에게 이렇게 매각을 해버리면 병은요. 등기부된 걸 믿고죠. 등기부상으로는 을로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병은 이게 가장매매였다는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모르고 있죠. 가장매매인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죠. 모르고 샀으니까 얘를 제3자라고 그래요. 선의인 거죠. 그럼 부동산은 병 거일까요? 갑이 뺏어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108조는 허위 표시의 무효는 여기서 무효는 누구끼리요? 당사자끼리 무효라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갑과 을 당사자끼리 무효이고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누구한테요? 선의 3자한테는 유효라는 뜻. 당사자끼리는 무효라는 뜻. 여기가 법률 관계가 쪼개지죠. 당사자 관계, 제3자 관계 쪼개지죠. 이게 상대적 무효. 만약에 103조나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싸그리 무효죠. 싸그리 무효. 그때는 이 매매가 첩계약이었다. 이게 첩계약이었다. 그러면 반사회적인 거래죠. 그럴 때는 얘가 선의여도 꽝입니다. 이게. 왜요? 싸그리 무효니까. 근데 가장매매는 상대적 무효. 당사자끼리만 무효이고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됩니다. 여기서 상대적 무효로 갈려져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뺏어올 수 없어요. 병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누구 거? 선의 제3자 거예요. 이때 만약에 병이 또 팔았다. 정에게 이 아파트를 또 팔았다. 그러면 전득자가 얘가 악의여도요. 악의여도 이거는 정거가 돼요. 왜냐? 얘가 소유자잖아요. 선이면 병거 된 것 아니에요. 소유자가 자기 거를요. 권한을 가지고 파는 거니까 이거는 악의여도 무조건 가져요. 왜? 소유권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수한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래. 얘가 엄폐물 역할을 한다.
얘가 선이면 여기서 다 막아줘. 얘가 못 뺏어가게, 갑이 못 찾아가게 막아주죠. 엄폐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득자는 뭐여도 악의여도 유효하게 갖는 거예요. 엄폐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때 갑이 뺏어오려면, 그러면 갑이 이 집을 뺏어오려면 뭐를 입증해야 되느냐? 병이 뭐였다고요? 선의가 아니라 뭐였다고? 너 악의야, 악의. 선의면 못 뺏어오고요. 갑이 못 뺏어오고요. 왜? 병이 보호되니까. 선의가 아니라 뭐일 때요? 악의일 때만 얘가 뺏어오거든요. 그래, 싸움은 이거예요. 선의냐 악의냐 얘가. 근데 얘는 병은 등기된 거래요. 이 등기된 걸 믿고 샀기 때문에 가장매매인 거. 가장매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선의인 걸로 추정해 줍니다. 몰랐다고 추정해 줘요. 추정 받는 거예요. 그럼 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돼요. 왜? 추정을 받으니까. 그럼 이걸 누가 뒤집어야 돼요? 누가 뒤집어야 되느냐? 갑이요. 갑이 얘가 뭐라고요? 선의가 아니라 뭐라고? 악이라는 거를 입증해야 된다. 누가 입증해요? 병이요? 아니면 갑이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못하면 병은 선이니까 뺏겨요. 갑이 뺏겨요. 여기 입증 문제. 두 번째, 이 병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선이면 되느냐, 선이 무과실까지 필요하냐? 선이면 돼요. 선이면 되고요. 무과실은 필요 없어요. 무과실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이 하나면 돼요. 선이 하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이면 과실이 있어도 선이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선이 하나로 됐잖아. 선이 하나로 충분하니까. 무과실까지는, 여기서 무과실까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의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돼요? 과실이 있어도 이 병은 보호되는 거예요. 요거 유념하셔야 돼요. 선의면 돼요. 선의면. 오케이. 그리고 선의는 뭐가 되고요? 추정이 되고. 요 두 가지의 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념할 부분은 이거죠. 가장매매. 이 가장매매는 왜 무효가 된 걸까요? 허위계약이니까. 이게 허위계약이니까 무효인 거예요. 둘이 짜고 허위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된 거지, 이 가장매매가 백삼조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백삼조 위반하고 가장매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가장매매는 백삼조 위반하고 달라요. 둘 다 무효예요. 가장매매도 무효, 백삼조 위반도 무효. 똑같은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데 같은 무효가 아니라고. 마치 술이 소주하고, 소주도 술, 맥주도 술이죠. 같은 술이 아니에요. 맛이 달라요. 맛이. 가장매매도 무효, 백삼조 위반도 무효. 똑같죠. 그런데 맛이 달라요. 왜? 효능이 틀려요. 효능이. 올라오는 효능이. 똑같아 이것도. 무효인 건 같은데 달라요. 어떻게 해요? 백삼조 위반이면, 백삼조 위반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찾아올 수 없어요. 뺏어올 수 없어. 처백해준 아파트 찾아올 수 없죠. 근데 이거 가장매매는 백삼조 위반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 그냥 허위계약을 한 거, 허위계약을. 그래서 갑은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념하시고 반드시 법리적으로 짚어야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가장매매는 백삼조 위반이 아니다. 백삼조 위반이 아니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뺏어올 수 있다. 만약 이것이요, 가장매매가 뭐에 해당되면, 백삼조 위반으로 엮이면, 백삼조 위반에 엮이면 어떻게 돼요? 갑은 뺏어올 수가 없다. 왜? 불법원인 급여 이론이 작동되니까. 바로 가장매매가 법리적으로 정말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가장매매는 뭐가 아니다? 백삼조 위반이 아니다. 백삼조 위반이 아니니까 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왜? 103조 위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 부분 구별을 꼭 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효라고 다 똑같은 무효가 아니에요. 민법 강의가 다 똑같은 민법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달라요. 안을 들여다보면. 논리 구조도 전개 방식도 패턴도 달라요. 다른 거예요. 무효는 같은 무효가 아니에요. 술은 같은 술이 아니듯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거예요. 이게 가장매매의 첫 번째 출제 타켓이에요. 가장매매로 무효가 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다. 여기 별표. 계속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정답으로. 두 번째 출제 타켓은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두 번째 타켓. 세 번째 타켓은 병이 보호되려면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다. 노. 선의가 아니라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선의 하나면 된다. 선의 하나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맥락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득자는 악의여도 보호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엄폐물의 법칙이 여기에 작동되기 때문이다. 엄폐물의 법칙. 자, 이때 하나 팁은요. 이 채권자는 얘가 빼돌린 거예요. 이렇게 처남한테 빼돌린 거를 그냥 두지 않아 이거를요. 왜? 내가 받을 돈이 금전 채권이면 이게 금전 채권이잖아요. 받을 돈 여기 10억 있어. 여기 받을 돈 20억 있어. 그러면 이 채권을 지키려고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인 것도. 이게 무효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채권자 취소권. 전제 조건은요. 금전채권 해야 돼. 금전채권. 그리고 우리가 이중매매 보실 때 1매수인은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채권자 취소권을 이 채권이 무슨 채권일 때만 금전 채권일 때만 이 가장행위를 이걸 취소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이걸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라고 그래요.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금전 채권일 거. 그러면 이걸 취소할 수 있다. 빼돌린 거를 원상회복해서 여기서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장매매를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셔야 될 게 36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허위 표시는 103조 위반이냐? 기억, 허위 표시는 의사표시를 짜고 허위로 한 것일 뿐 이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거든요. 103조는 뭐를 문제 삼아요? 103조는 거래 내용이 문란해야 되는 거예요. 첩계약처럼. 내용이 문란해. 미풍양속을 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허위 표시는 표시를 허위로 한 거야. 표시를. 이건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로 근저당 설정. 거기 밑줄 두 줄 그실게요. 허위로 뭐 한 거? 근저당 설정하는 거. 이게 시험에 20번도 더 나온 거예요. 허위로 뭐 한 거? 근저당 설정하는 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냥 허위 계약이니까. 그리고 요즘은 실무에서 가장 매매보다는 이걸 더 즐겼어요. 가장 근저당을. 가장 매매보다 가장 근저당을 더 많이 써요. 왜냐? 가장 매매는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이쪽으로 소유권 옮겨 놓으려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가장 매매는. 그러면 양도세 나와 취득세 나와 세금 엄청 붙어요. 20억짜리인데. 감당이 안 되니까 요즘은 가장 매매보다 이걸 써. 이건 왜? 덜 들어요. 설정비밖에 안 들어. 설정비 여기다가. 처남한테 근저당을 해놓는다. 왜?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와도 압류 100명이든 1000명이 들어와. 이미 뭐가 돼 있어? 근저당이 돼 있어. 여기에. 처남 앞으로. 그럼 이게 경매가 되면 배당에서는 누가요? 너네들은 일반 채권자고 여기는 근저당권자야. 배당에서 여기가 우선하죠. 돈을 빼돌리는 거죠. 돈 빼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정허위 표시예요. 이건 구시대 유물, 이게 신시대죠. 요즘은 이걸 쓴다는 거야. 가장 근저당을. 가장 매매든 유념할 거는 가장 근저당이든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점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기 바랍니다. 니은 보실게요. 가장 양도인은 여기 을은 가장 양수인. 가장 양도인은 가장 양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별표. 왜요?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오케이. 다음 제3자 관계. 제3자 관계의 기억 볼게요. 기억.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므로 선의나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된다는 점. 그죠? 27의 기출문제. 간평사 작년 기출문제. 다음 니은.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양도인 갑이 얘가 선의가 아니라 뭐였다고? 악이라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된다. 이거 입증 못하면 뺏겨요. 선의니까. 디귿 엄폐물의 법칙 설명드렸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제3자란 허위 표시의 외형 이걸 믿고요. 이 등기를 믿고 새로 집을 산 사람, 거래한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요. 뭘 믿고요? 이 등기 믿고 새로 거래한 분. 자, 이 부분이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이 등기를 믿고 네가 뭐 했는데? 나 집 샀어. 예권 줄 알고 집 샀어. 실제는 예권인데 그걸 몰랐지 내가. 모르고 샀지. 얘가 제3자예요. 나는 매매한 게 아니라 예권 줄 알고 얘한테 저당 설정해 줬어. 저당을. 예권 줄 알고. 이게 제3자예요. 을 걸로 가장 양수인 걸로 알고 나는 뭐 했어? 가압류했어. 이거 믿은 거네. 이 등기 믿었지. 이게 제3자예요. 이걸 다 몽땅 묶어서 제3자라고 불러요. 매매나 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거 한 사람들 몽땅 제3자라고 그래. 뭐 믿었는데? 이거 믿었지 등기를. 이게 허위 표시잖아. 이거 믿고 거래한 분 얘를 제3자라고 그래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 박스가 하나 나오죠. 제3자에 해당되는 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 있죠. 해당되지 않는 거에 별표할게요. 해당되지 않는 거. 왼쪽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오른쪽 제3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가장 양수인. 얘가 양수인이죠. 가장 양수인. 을하고 매매로 사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매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상속을 받았어. 상속받은 거는 거래한 게 아니에요. 제3자 아니에요. 포괄신개인 밑줄이요. 그럼 포괄신개인이 뭐면 선이면 보호돼야 안 돼요. 선이어도 보호 안 됨 써주세요. 선이어도 보호 못 받음. 왜요? 제3자 아니니까. 상속인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뭐냐면 병이 을한테 돈을 꿔줬다고. 1억을 꿔줬어요. 그럼 1억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일반 채권자예요. 가압류를 걸면 얘가 가압류를 걸면 제3자예요. 왜? 이 집에다가 이 등기된 집에다가 이게 비록 허위지만 이걸 믿고 여기다 뭘 걸면 가압류를 걸면 제3자인데 얘는 가압류를 안 걸고 돈만 꿔줬죠. 가압류를 걸기 전이에요. 그럼 제3자가 아니에요. 압류든 가압류든 여기다 걸면 이 집을 믿고 여기다 가압류, 압류를 들어가면 제3자고 압류 걸기 전이면 제3자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경우에 본인. 이것도 제3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3번. 그 다음 5번 보실게요.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것도 계약법에 있는 거거든요. 계약법에 있는 건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A하고 B하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누구한테 C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C에게 이렇게 넘겨주기로. 매매는 A하고 B하고 하고 돈은 누가? C가 받기로.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 수익자. 이 수익자를 위해서 둘이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돈 일로 줘. 집 내가 땅 일로 넘겨줄게. 그럼 일로 돈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돈 주면.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허위였다면 A하고 B하고 이 매매가 허위 표시였다. 면 이 매매가 무효죠. 이거 무효죠. 그거를 C가 어떻게 해서 수익자가 몰랐다. 얘가 선이다. 그럼 얘가 보호되느냐? 보호가 안 돼요. 왜요? B하고 C하고는 계약을 한 게 없어. 둘이 거래한 게 없잖아요. 거래한 게. 그래서 얘가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 그리고 상속인. 상속인이나 수익자는 보호가 안 됩니다. 선이어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보면 기출문제에서 그동안 기출문제로 쫙 출제됐던 거를 여기가 워낙 출제가 자주 되다 보니 논점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지문도 많고. 하나로 다 통합 정리를 해버렸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그거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셔요. 요거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우측에 은닉의 나와요. 가장매매하고 은닉의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릴게요. 가장매매는 이거죠. 매형집을 1,000원한테 빼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무효거든요. 무효. 가장매매 무효죠. 등기한 거는요. 집을 일로 옮겨놓은 거. 등기를 이전해 놓은 것도 유효요 무효요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왜? 짜고 한 거니까 무효지 이거. 무효. 왜 무효인데? 아 이거 허위잖아. 이거 짜고 했어 우리. 무효야 무효. 그러면 은닉행위는 뭐냐면 제 친구가 이렇게 장모님이 부르기만 하면 금방 뛰어가는 거죠. 술을 엄청 좋아하는 이 친구가 술 먹으면 이틀을 먹습니다. 이틀을. 단 그 이틀 먹는데 그게 한 3개월에 한 번 그래요. 3개월에 한 번. 술 먹는 날은 자기가 걸어 들어가지 않아요. 습관이 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모가 콜하면 바로 뛰어갑니다. 바로. 이유가 뭔고 하니 이거였어요. 장모님이 큰 사위예요. 딸만 셋이에요. 맨 큰 사위, 맏사위. 건물이 있어. 건물이 큰 게요. 저걸 주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불러가지고 사위. 네. 이거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내가 증여로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매매로 하는 게 좋아? 이거 좀 알아봐줘. 그래 이거 이제 알아봤죠. 알아보니 세무 상담을 받아보니까 매매로 하면은 양도세, 증여로 하면 증여세. 세금은 이게 덜 나온다는 거죠. 실제는 증여입니다. 장모가 사위한테 증여로 주는 거죠. 빌딩을. 실제는 증여. 근데 세금을 덜 내려고 매매로 허위 기재하는 거죠. 허위 계약을. 그래서 계약서는 매매라고 쓰는 거죠. 실제는 증여입니다. 증여. 이걸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은닉. 증여를 은닉한 거 이걸 숨기는 거예요. 이거를 은닉을 하고 뭘로? 매매처럼 해서 빌딩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등기는 집을 일로 옮겨주죠. 옮겨주는 건 똑같아요. 여기처럼 등기 옮겨주는 거예요. 집을 뭐 해주는 거? 등기를 이전하는 거 동일합니다. 집 등기 이전하는 거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효과가 달라. 이거는 무효잖아요. 왜요? 허위계약이니까. 허위계약이라서 무효인데 이거는 무효가 아니에요. 왜요? 증여로 준 거예요. 실제는. 증여이지만 뭐처럼 매매로 꾸민 거예요. 꾸민 거. 그래서 이거는 증여 때문에. 증여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간 건데 뭘로만? 계약서만 허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 증여한 건데 매매로 계약서만 하나 가짜로 쓴 거지요.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 요 점이 달라요. 여기는 무효, 여기는 유효. 왜요? 장모가 사위한테 넘겨준 거죠. 증여로. 이거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죠. 사위가 설령 이혼해도 이거 못 찾아오는 거죠. 왜요? 증여로 줬으니까. 이거는 반환 청구가 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되시어요. 왜요? 준 거잖아요. 증여로. 이거는 무효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이 달라요. 이게 가장매매, 이게 은닉행위. 이때 이걸 팔면 을이 병에게 뭐하면 매각하게 되면 여기서는 제3자가 언제만 보호돼요? 선의일 때만 보호됩니다. 선의일 때만. 언제만? 선의일 때. 선의 3자일 때만 보호되죠. 여기서는요. 여기에서 병은 소유권자로부터 사위 빌딩을 인수한 거죠. 그러면 병은요. 선의일 때도 유효. 언제도 유효? 악의일 때도 유효. 보세요. 선의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악의까지도 유효입니다. 요 점이 달라요. 왜? 소유권자, 사위 빌딩을 얘가 산 거니까 얘는 무조건 선악 불문하고 유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선의일 때만, 여기에서는 선악 불문. 요 점이 가장매매와 은닉행위를 구별짓는 차이점이다. 하나 팁은요. 매매는 허위계약이니까 이거는 무효라고 하겠죠. 이거는 무효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은닉행위는 증여 실제로 준 거잖아요. 준 거니까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가 된 건데 그 유효가 된 이유가 뭐예요? 증여 때문입니다. 자, 이게 가장매매와 은닉행위의 법리적인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놓고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 차이가 드러나실 거예요. 옆에 책에다 두 개를 같이 그려놓고 보실 거예요. 같이. 그러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시겠습니다. 자, 그 부분 기출문제가 우측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까지 보셨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양자의 공통점은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 못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은닉행위에서는 선의일 때도 보호되고 선의일 때도 보호되고 언제도 보호돼요? 악의일 때도 보호가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민법에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10개가 넘어요. 10개가. 예, 그 부분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민법은. 그냥 단선적으로 이걸 외워가지고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건 민법이 아니에요. 법리를 논리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의 마디를 추론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단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법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그 법리를 따라 들어가서 녹여내는 게 민법이에요. 자, 그 부분에 학습의 포인트를 두시면서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차고 그리고 사기강박 여기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